안녕하세요. 포텐입니다. 지금부터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아바타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기본 설명부터 시작을 할 거라 어쩌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복습 개념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책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쓰려고 했는데 책의 출판이 좀 늦어지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영상 작업을 시작합니다. 자, 일단 포텐이 만든 아바타법은 미국 주식을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월 수익률은 세전 2.2%를 목표로 합니다. 3배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을 이용하죠. 우상향 종목인 TQQQ, 삭스를 주력으로 이용합니다. TQQQ는 마이너스 65%, 삭스는 마이너스 75% 하방 커버까지 확보합니다. 자, 왜 미국인가? 다 아시겠지만 우상향성이 매우 강하죠. 분할매수, 분할매도에서는 아무래도 맨 첫 번 매수가 꽤 높은 가격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상향 종목이 아니면은 장기간 운용하기가 곤란하거든요. 코스피도 어느 정도 우상향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코스피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상향성이 미국보다는 아무래도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정했고요. 두 번째로 미래에도 최고의 기업들이 나스닥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국내에는 두 배라, 두 배, 2배라고 해야겠죠. 2배 ETF까지밖에 없지만 미국에는 3배 레버리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입니다. 다음 왜 ETF인가? 사실 개별 종목을 우리가 투자하려면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를 하면 안정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분산 투자로 제가 하고 싶은 게으른 투자가 완성이 되죠. 왜 변동성이 커야 하는가? 분할 매수 매도에서 변동이 클수록 당연하게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거래는 수익률 향상에 직결될 수 있죠. 하지만 변동이 큰 만큼 더 아래로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할까를 골라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상향성과 변동성입니다. 첫 번째로 우상향성이 강한 미국 3배 레버리지는 TQQQ, 삭스, 유프로, FNGU, 불즈, 하스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중 채권적 성격의 FNGU, 팡, 그러니까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런 거대 기업들을 추종하는, 그 기업들의 주가를 추종하는 채권적 성격의 ETN인데, 그 다음에 또 불즈는 나스닥 기술주거든요. 근데 채권적 성격이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프로는 S&P 500을 가지고 추종하는 ETF인데요. 역시 변동성이 약해요. 그래서 결국 고른 두 종목은 변동성이 강한 TQQQ와 싹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게 싹쓸이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정하는 게 TQQQ죠. 실제로 변동성이 얼마인가를 봅시다. 변동성은 베타값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타값, 뭐 벌써 어렵다. 왜 어려운 말을 하느냐. 간단하게 설명하면 베타값이 1이라는 것은요. 기준으로 삼는 지수와 똑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베타값이 3이에요. 그러면 3배 더 변동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베타값이 1보다 작으면은요. 지수보다 못한 변동성을 가리키겠죠. TQQQ와 싹스의 베타값입니다. 최근 1년 동안
TQQQ가 3.86이니까 나스닥 100 지수보다 3.8배 이상 더 변동을 했다는 얘기죠. 싹스는 엄청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4.96배 더 변동을 했네요. 물론 떨어질 때는 더 폭락을 했다는 얘기겠죠. 5년 동안도 다 3배를 넘어갑니다. 자, 3배 ETF인데 3배를 넘어간다는 거 그만큼 변동성이 많다는 얘기죠. 특히 싹스의 변동성이 대단하죠. 그러면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어느 선까지 대비하느냐? 얘를 하방 커브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중요합니다. 3배 ETF에서는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전고점에서 어느 정도 하락한 지점까지 매수를 계속하느냐가 하방 커버입니다. 이건 MDD라고 있거든요. 최대 낙폭인데 전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느냐 이 분석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이 아바타법에서는 하방 커버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TQQQ의 11년간 MDD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좀 화면을 둘로 나눴는데요. 20% 이상 하락을 했던 것만 좀 모아봤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년에 21년에는 3번, 20년에 2번, 2번, 3번, 1번, 26년에 1번밖에 안 되네요. 26년이 아니라 16년이죠. 16, 15년에 2번, 14년에 2번, 12년에 2번, 11년에 5번 정도 20%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네요. 최대로 많은 낙폭을 기록했던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2020년 3월에 코로나 폭락이요. 68.80%고요. 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 58.40%. 그러면 적어도 TQQQ는 60%에서 65% 사이까지는 하방 커버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싹쓸입니다. TQQQ하고 비교할 때 훨씬 더 낙폭이 큽니다. 일단 거의 매해 30%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죠. 2011년에 72.86, 2012년에 72.47 쭉 가다가 2016년도 역시 심했고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때도 심했고요. 코로나 때는 80% 가까이 폭락을 합니다. 그렇다 해도 80%까지 꼭 미리 대비를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75% 정도까지 우선 확보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면 좋겠습니다. TQQQ는 65% 하방 커버를 최소한 확보합니다. 싹쓸도 마이너스 75% 하방 커버를 최소한 확보하고요. 여기가 중요해요. 수익금의 일부는 확보한 하방 커버가 아래로 뚫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 시드로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변동성을 알아봤고 어느 정도 하방 커버를 두느냐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삭제하세요님 시트가 기본입니다. 네이버 포텐의 아바타법 공지사항에 삭제하세요님 시트를 사본 만들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카페에서 모델하우스를 검색하면 현재 사용하는 아바타법의 예시가 거의 다 삭제하세요님 시트로 만들어져 있어요. 잠깐 볼까요? PC 포텐의 아바타법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가운데쯤에 3월 4일 업데이트라고 돼가지고 아바타 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삭제하세요님 시트를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링크를 눌러서 사본 만들기를 하시고요. 또 역시 공지사항을 보시면 위쪽에 아바타 빌딩 모델하우스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은 여러 버전들이 쭉
링크가 되어 있거든요. 역시 사본 만들기로 보시면 됩니다. 꼭 이걸 먼저 사본 만들기 하셔서 보시면서 영상을 들으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기본 용어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티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 매수에서 같은 가격에 산 수량의 모음을 티어, 층, 단위라고 불려집니다. 매수가가 높은 순서로 앞에 번호를 붙입니다. 매수가가 높을수록 번호가 더 앞서겠죠. 티어 개수와 투자금 분할의 개수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기를 10분할로 매수 매도를 하겠다 그러면은 10개로 나누죠. 아바타법에서는 티어가 10티어까지 있는 겁니다. 1티어부터 10티어까지. 그리고 얼마에 살지 얼마에 팔지 얼마나 살지 수량이겠죠. 티어에 다 들어있는 정보입니다. 이 층이라는 말 때문에 아바타인들은 스스로를 건물주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꾸로 선 빌딩이겠죠. 다음 매수 기준입니다. 삭제님 시트의 매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 용어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바로 위 티어에서 가격이 얼마나 퍼센트로 떨어졌느냐 이때 매수를 하느냐 그 기준이에요. 1티어가 예를 들자면 100달러에 매수를 한다면요 5% 떨어진 가격에 2티어를 매수하겠다. 2티어가 마이너스 5%로 아마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시트에. 그리고 같은 개수의 티어를 가정할 때 매수 기준이 넓을수록 퍼센트가 더 클수록요 더 아래 가격까지 살 수가 있겠죠.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되죠. 다음 매도 기준입니다. 티어의 수량을 어느 정도 이익에 매도할지 정한 기준이거든요. 매도 기준이 클수록 이익이 늘어갈 수 있겠죠. 5%에 파는 것보다 10%에 파는 게 더 이득이죠. 이득인데 그만큼 매도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수익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도 기준도 적절하게 백테스트를 거쳐서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시드 비율이라고 표시된 게 있을 겁니다. 전체 시드 중 얼마 몇 퍼센트를 각 티어에 배정할지 정해놓은 기준인데요. 미국 주식의 우상향성을 고려할 때 상위 티어의 시드가 많을수록 아무래도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실제로 그렇고요. 하지만 이게 단점이 폭락장에 많은 시드가 고가에 물리게 되죠. 멘탈에는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아까부터 계속 설명했던 하방 커버입니다. 삭제하세요님 시트를 보면은요. 1티어 대비라는 열이 있어요. 그 열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한마디로 1티어에서 얼마나 떨어진 가격에 사느냐. 맨 마지막 티어, 예를 들면 20티어라면요. 20티어에서 1티어 대비를 보면 하방 커버를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한 개념은 전고점 대비 어느 정도 하락한 지점까지 매수를 이어가느냐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하방 커버가 넓을수록 안정적이겠죠.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시드가 더 분산되죠. 수익은 더 떨어지겠죠. 하방 커버가 넓을수록. 현재 삭제하세요님 시트 설명글을 보시면서 티어법을 고를 수 있는데 기본 티어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써져 있죠. 티어법 이름에 삭제 포텐이 붙어요. 만든 사람 이름이거든요. 설마 이거 보고 뭘 삭제해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삭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분이에요. 근데 그 별명이 삭제하세요 여가지고요. 저도 처음에 이상했어요. 삭제 포텐은 삭제님과 제가 만든 거고요. 포텐은 제가 만든 거겠죠. 그 다음에 7티어법과 13티어법의 하방커버는 50%가 안 돼요. 그 뒤로 만든 삭제 20티어법이란 게 있는데 마이너스 60%, 삭제 포텐 20티어법 마이너스 한 69% 정도 돼요. 근데 반올리면서 70%라고 그냥 써놨는데요. 하방 커버가 넓어요. 얘들은요. 그리고 최근에 각광받는 삭제 포텐 26티어법 그리고 신상품입니다. 삭제 포텐 21티어법은 마이너스 75% 정도 됩니다. 제가 딱 그 요구하는 싹쓸의 하방 커버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 비율을 같은 간격으로 만드는 그리드 아바타법. 제가 책에서 커스텀 티어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자동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이 방법에서는 티어 개수가 많을수록 하방 커버가 더 넓어집니다. 티어 개수로 하방 커버를 확보합니다.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니까 운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자, 7개의 계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7개의 계좌를 가지고 계시는데 7분할로 아바타법을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그게 7티어법이 되겠죠. 13개로 분할을 한다면 13티어법이 될 거고요. 7개의 계좌 7티어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총 시드를 6개로 분할합니다. 왜 7개로 안 할까? 자, 6분할 중 5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좌에 보냅니다. 1, 2, 3, 4, 5티어에 보낸다는 거죠. 나머지 한 개는 이제 절반으로 나눠요. 그래서 6계좌와 7계좌로 보냅니다. 6티어, 7티어죠. 자, 예시를 들어놨네요. 600달러일 때 1에서 5계좌에는 100달러씩, 6에서 7계좌에는 50달러씩을 보낸다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할 건데 각 계좌는 윗번호 계좌 수익률이 일정 비율 떨어졌을 때, 즉 윗번호 계좌의 매수가에서 일정 비율 떨어졌을 때 매수하고요. 윗번호 평단에 도달했을 때 보통 매도를 하는데 매도 기준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떻게 매도 기준을 정하느냐. 즉 4번은 다시 말하면은 각 계좌는 매수율에 따라서 매수 기준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매도 기준에 따라서 매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단 6계좌와 7계좌, 6티어와 7티어는 시드를 줄이는 대신에 큰 수익을 위해서 아주 늦게 매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큰 수익에 매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드를 줄인 겁니다. 이 방법은 아바타법에서 포텐이나 삭제님이 만든 아바타법에서 상당히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표를 보면 아실 거예요. 삭제님 시트를 봐도 알고요. 1계좌는 이제 아무 때나 매수를 처음에는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6%가 되면 매도를 하게 돼요. 6% 이익률에. 이 계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쭉 나와 있죠. 매수 기준이라는 게. 그 다음에 또 매도 기준도 여기에 쭉 나와 있어요. 막 중구난방으로 제가 너무 좀 선을 긋고 있죠.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지울게요. 그래가지고 자 그냥 모의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첫날 아무 가격이나 1티어를 매수를 하죠. 시드 비율대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그날 6%가 올라요. 어쩌겠습니까? 매도를 하겠죠.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아니 그날이건 다음날이건 다시 또 매수를 합니다. 1티어를요. 자 이번에 5%가 떨어집니다. 2티어를 매수를 하겠죠. 2티어 수량을요. 그러다가 또 5% 떨어집니다. 3티어 수량을 매수를 하겠죠. 자 다시 3티어 가격보 자 다시 2계좌 평단에 도달합니다. 그러면은 3티어 샀죠. 이미 헷갈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매도합니다. 다시 또 1계좌 매수가가 도달합니다. 2계좌 수량을 매도하겠죠. 이런 식입니다. 방금 계좌를 분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의 계좌에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시트상 수익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수익금 자체를요. 앱상 계좌 수익으로 계산하시면 손실을 보실 수 있고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한 계좌에서 운용할 때 수익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키움 기준으로요. 외화 주문 가능 금액 마이너스 매수 필요 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카페 삭제하세요 님이 공유해 주신 시트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본 티어법이 장단점이 있어요. 7티어법, 13티어법, 삭제 20, 삭제 포텐 20 정도까지만 국한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 수익률이 넘사벽이에요. 30%를 넘어가요. 하지만은 하방 커버가 낮아서 하락장에 취약합니다. 지금 2022년 상반기에 저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고가에 물려 있습니다.
물렸다는 표현 참 싫어하는데요. 또 아까도 봤지만 6티어, 7티어, 7티어법에서요. 매도점이 2티어였잖아요. 그렇죠? 하이티어 매도점이 높아가지고 아이고 이게 언제 오냐 존버가 필요합니다. 자, 물리기 전에 이미 아바타인들은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자기가 확보한 하방 커버 이상으로 내려가면 티어를 더 붙이겠다. 밑에다 더 티어 더 붙이면 되잖아요. 이를 체계화한 방법이 포텐이 만든 아바타 듀얼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하나의 티어법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하진 않겠지만요, 하락장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삭제 포텐 26, 45티어로도 쓰는데 45티어로도요. 삭포 2일도 있어요. 삭포 2일은 근데 인내심이 강해서요. 상당히 오래 해보신 분들 아니면은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이름이 왜 그렇게 됐느냐?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바타 듀얼이라고 말합니다. 그림을 나름 멋지게 그려봤습니다. 호기라고 합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아바타 듀얼 3거든요. 3개의 아바타를 시점이 다르게 운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1호기, 2호기, 3호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1호기는 처음부터 그냥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1호기가 마이너스 12% 정도 지점이 됐을 때 전고점에서 그때 2호기를 들어갑니다. 2호기는 아무래도 사팔이 좀 많이 일어나는 티어법을 쓰겠죠. 삭포 26이나 삭포 45 내지는 주린이법 같은 걸 씁니다. 그러다가 또 25에서 35% 지점이 되면 3호기를 돌립니다. 예? 비중은 1호기를 55, 2호기를 30, 3호기를 15%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서 하락장 대비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2호기나 3호기에 더 비중을 두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다 1호기와 2호기는 달리 그러니까 수익금을 쓰지 마시고 비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쓰는 건 괜찮죠. 근데 재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투자는 여기 3호기에다 집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3호기에 시드를 더 늘려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3호기 시드를 다시 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재투자는 3호기에 집중하시라 권장드립니다. 이 아바타 듀얼 3는 삭스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삭슬은 30%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래서요. 항상 수익금은 이쪽에 모은다 생각하시면서 보통 3호기는 75, 6% 정도까지를 커버하는 거 권장드리거든요. 제가 아마 130티어, 20티어 그 정도 쓰라고 아마 예시를 드려놨을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84% 정도까지 커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3호기를 140개의 티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아바타 듀얼의 단점은 뭐냐면 자동을 어느 정도 써주셔야 돼요. 수동으로만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방법이거든요. 예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삭슬 아바타 듀얼 3 제가요 아바타법을 아바타 빌딩 건물에 많이 비교하기 때문에 1호기는 1동, 2호기는 2동, 3호기는 3동이라고 책에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돼 있고 1호기는 삭제 포텐 20티어 원론이라고 이렇게 버전을 뒀는데 이것도 두 가지 버전으로 아바타 듀얼 3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3-1에서는 삭제 포텐 20티어 변형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2호기는 삭제 포텐 4-5티어로 제가 예시를 해놨을 겁니다. 여기다는 삭제 포텐 26이나 삭제 포텐 4-5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입 시점을 보시면 마이너스 12%에 진입했죠. 3동 3호기는 주린이 110티어를 썼네요. 마이너스 25% 지점에 들어가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고점 대비 하방 커버가 마이너스 76.32%가 나오네요. 예, 굉장히 높은 하방 커버죠. 예시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아바타법은 진입 시점이 다른 다수의 아바타를 쓰는 아바타 듀얼의 시대입니다. 포텐의 아바타법 카페에서
모델하우스를 검색하시면 모든 아바타 듀얼 버전의 예시 시트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름이 두 개의 아바타를 진입 시점이 다르게 운용하면 아바타 듀얼 2입니다. TQQQ는 아바타 듀얼 2로만 제가 예시를 드렸어요. 근데 세 개의 아바타를 쓴다면 아바타 듀얼 3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면서 영감을 얻으셔서 아바타 듀얼 4, 아바타 듀얼 5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요즘 뭐 키움에서 계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모델하우스에 있는 투자법들의 수익률이다. 싹스 아바타 듀얼은 월 수익률을 2%에서 2.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TQQQ 아바타 듀얼은 2%가 조금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65%로 해놨기 때문에 2%가 겨우 될랑말랑 하는데요. 그 다음에 단일 티어법으로 쓰는 삭제포텐 21과 삭제포텐 26은 월 수익률이 2.2% 이상입니다. 수동으로 하실 때는 이 두 개를 반반 정도 하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삭제포텐 26은 수동으로 할 때 살짝 귀찮거든요. 삭제포텐 21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커스텀 티어법 그리드 아바타법은 월 수익률을 월 1.7% 안팎으로 보셔야 돼요. 하지만 이 티어법의 장점은 매일 거의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재투자할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 프로그램이 필요한가? 대부분의 아바타 듀얼에서는 자동 프로그램이 일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으로 하기엔 좀 벅차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티어 아바타 듀얼 3라는 게 있을 거예요. F번에 있을 건데 삭제 포텐 21, 삭제 포텐 26은 수동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커스텀 티어법은 수동으로는 좀 버겁습니다. 제가 5번, 6번인가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아바타 듀얼의 시대에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파란색 잔고에 익숙해지자. 아바타법의 잔고는 대부분 파래요. 계좌를 분리해 놓건 아니면 계좌를 합해 놓건 단위 계좌에서 하건 팔았습니다. 하지만 팔 때까지는 손해가 아니에요. 파란색 잔고에 빨리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음으로 따닥따닥 계속 나오는 사파 수익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같죠. 내 계좌는 팔았더라도 나는 내 시트상 수익금을 계속 인출해 사용할 수 있어요. 시트상 수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움 기준으로 해외 주식 주문 가능 금액 마이너스 매수 필요 금액이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최면이 필요합니다. 나는 아바타 빌딩 건물주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요. 원금, 아바타 건물 건립비죠. 그냥 묻어두는 돈입니다. 그리고 건물 시세 평가 금액이겠죠. 오르락 내리락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안 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건물 팔 일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상위층에 물려있더라도 아래층에서 계속 임대료를 챙기는 겁니다. 이 계산을 해보면 배당 투자나 수익형 부동산에 들어갈 원금의 절반도 되지 않은 돈으로 나는 매달 임대료를 챙길 수가 있습니다. 돈이 생기는 대로 아바타 건물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증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갖고 마지막 완성해서 은퇴를 하시는 그 순간까지. 네이버 카페에서 호텔의 아바타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검색하시면 각 버전 시트 이용 가능합니다. 앞으로 제가 각 아바타 듀얼 버전에 대해서 영상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오늘은 아바타법 원론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하느라고 영상 길이가 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